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중동발 리스크도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만 잠깐 고민했을 뿐이죠. 뒤로 갈수록 점차 힘을 받았고요. 결국 코스피는 2% 가까이, 코스닥도 1% 넘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중동발 리스크에도 코스피 1.8% 쾌속 질주입니다. 상방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우리 증시죠. 전혀 물러섬은 없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러서 속에 이 방산도 그리고 원전도 전혀 멈추질 않고요. 지주사나 AI 이렇게 좀 가는 종목들이 유독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은 왜 이러나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은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함께 주실 두 분의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더블 초이스 순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꼽는 시장의 특징주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추천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특징주와 추천주 각각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꺼번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종목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AI로 부각된 삼성그룹주죠. SDS 눈에 띄고요. 반도체 대표 종목 중 하나인 DI도 있고, 그리고 지주사 노르홀딩스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D&D 파마텍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이 가지고 온 특징주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어느 분이 꼽아주셨는지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이권희 대표의 특징주는 비만 치료제네요. D&D 파마텍.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의 특징주는 삼성 SDS입니다. 자, 이권희 대표님, D&D 파마텍 어떤 포인트인가요? 일단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죠. 예. 상한가를 갔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 메쉬 치료제라고 해서 DD01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예. 지금 임상 이상을 했는데 경쟁력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왔다. 12주만 관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30주 이상 한 것보다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술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지금 프랑스 쪽에 있는 임상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잘 나와서 예. 업계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D&D 파마텍이 원래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죠. 그렇습니다. 그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고 일반 비만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단독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메세라라고 하는 미국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조금 더 좋은 형태로 보이고 있고 그 회사도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메세라라는 회사도 이제 지금 미국에 상장해서 지금 성공리에 지금 같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상한가 갔는데 더 갈 수 있느냐 이 상한가 간 걸 왜 갖고 나왔냐 물론 내일 빠질 수도 있고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시총이 1조 3천억 됐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바이오텍 지금 펩트론 같은 회사가 지금 4조가 훨씬 넘어갔고 알테오젠은 20조를 돌파한 지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D&D 파마텍의 시총도 커 보이지 않는다. 이제 물론 1조 5천억에서 2천억까지, 2조까지 단계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이제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D&D 파마텍 좋다는 얘기는 항상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죠. 항상 바이오주들은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면 한 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매력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러면 좀 쉬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가 있을까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인벤티지 랩도, 조정을 잘 받고 예. 다시 좀 올라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경구용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지금 장기 지속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두 개 다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펩트론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런 종목들 보셔도 되고 바이오텍 회사들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 지금 세계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장 안 한 회사들도 기술 수출하는 한국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회사들 좀 찾아서 공부를 할 시기가 됐다. 바이오가 생각보다
원전 방산보다는 핫하진 않아도 올라갈 때는 굉장히 핫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유독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D&D 파마텍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지금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쪽도 다시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수많은 종목들 같이 언급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포착해 주시고요. 자,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삼성 SDS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게 좀 무겁죠. 예. 시총이 10조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뭐 오늘 그 삼성 SDS 시총을 생각하면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았거든요. 예. 뭐 오늘 뭐 시장에 장대 양봉 뽑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거지 않냐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는 그 뭐 AI 솔루션 레퍼런스가 좀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업 그룹 안에서는 관계사 매출이 좀 많죠. 절대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특징적으로 끌고 나온 것은 뭐 내일 좀 키 맞추기가 가겠죠. 결국은 눌러줬을 때 어느 쪽에 이제 안정적으로 기회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올해 2025년의 주가들을 보게 되면 역배열에서 변곡점까지 먼저 온 종목들. 예. 그다음에 그 변곡점에서 두들겨 맞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간 쪽들은 이제는 하방 경직성들이 윗단에서 형성되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삼성 SDS도 작년 11월 말경에 보게 되면 변곡점까지 왔는데 크게 위로 못 뽑아 올렸습니다. 예.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지 등등. 그런데 이제 뭐 SK하고 아마존이 울산에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든다는 이야기도 좀 나왔고 어찌됐건 또 찾아보니까 여기가 시스템 통합업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클라우드 쪽으로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수혜주로는 또 매력적인 쪽이라고 좀 판단되고요. 상법 개정이 있게 되면 어찌됐건 돈 많이 쟁여놨습니다. 예. 유보율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뭐 정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고요. 주주 환원책이라든지 배당 쪽으로 많이 조금 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눌러줄 때 이제 오늘 거래량이 간만에 뭐 93만 주나 터졌거든요. 예.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 오늘 주변에 있는 LG CNS도 좋았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쪽으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돌다가 대형주 쪽으로 가는 흐름이라서 이제는 삼성 SDS도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쪽. 아직 뭐 기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더 가면 보내주는 거고 눌러주면 나는 이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안정감을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충분히 관심 가져보자 생각이 들어서 삼성 SDS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민준 전문가의 특징주 정말 오랜만에 이 무거운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 SDS까지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도 진단을 해드리거든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신청 가능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의 추천주와 또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을 한 번에 좀 띄워주시죠. 자, 특징주는 좀 전에 D&D 파마텍과 삼성 SDS를 살펴드렸고요. 앞서 좀 잘못 나갔었는데 오늘의 추천주 DI 대신 한미반도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노루홀딩스와 한미반도체 과연 또 어떤 분이 각각 어떻게 추천주를 꼽아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추천주 확인해보죠. 자, 오늘 이건희 대표의 추천주는 노루홀딩스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의 추천주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 노루홀딩스 지주사로 좀 가지고 오신 모양인데요. 네, 일단 뭐 상법 개정 지금 양쪽 원내대표 오늘 이제 국민의힘까지 뽑으면 예. 원내대표 다 뽑히고 이제 상임위 구성하고 예. 이제 상법 개정 바로 하겠죠. 그렇죠. 예, 이제 일정이 이제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 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로 뽑히신 분도 가장 빠르게 먼저 진행할 게 상법 개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지주사들이 좀 쉬었습니다, 지난주에. 네. 좀 이렇게 많이 흔들면서 좀 옆으로 기었는데 좋은 기회를 줬는데 예, 오늘 또 다시 또 양봉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그 안에서 뭘 찾을까? 예전에 뭐 토마토 와서 코오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노루홀딩스도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회사를 좀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뭐죠? 일단은 자회사 중에 잘 나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IPK라는 회사가 있는데 노루페인트는 잘 아실 텐데 IPK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IPK 같은 경우는 지분을 40%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덜란드 회사와
합작한 법인입니다. 이 회사 뭐 하는 거냐면 예. 사실 이제 배 밑에 따개비 붙고 뭐 오염물질 붙으면 네. 배가 연료가 더 많이 들죠. 예. 그래서 그걸 못 붙게 하는 이제 그 방호도료라고 하는데 오. 오염물을 방지한다는 방호도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물에 잠기는 부분은 방호도료를 발라줘야 예. 이게 배가 이물질이 안 붙으면서 오히려 연료를 아끼는 그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에너지 친환경 관련된 걸로 인증을 받은 아, 그래요? 예,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IPK가. 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돈을 조선업이 좋잖아요. 지금 예. 그럼 엄청 갖다 쓰겠죠. 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위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그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서 작년부터 노루홀딩스 전반적으로 실적이 2배 늘어났습니다. 23년 대비해서 24년에. 확실히 저게 좋나 보군요. 네, 그리고 25년도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와 비슷한 실적을 낼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좋은 건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높은 자사주 비중입니다. 상장사 중에 4번째로 많은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자사주 신탁, 자사주 합쳐서 예. 22.9%. 그럼 이거 뭐 소각해야 되겠죠? 예.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뭐 확 같이 높아지겠네요. 네, 상법에 뭐 강제 조항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자사주 높은 자사주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다 또 주주하는 책 그래서 그 배당도 꾸준히 열심히 합니다. 노루홀딩스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PBR 한 0.6배 정도 되니까 한 0.8배 수준까지 한 28,000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는데 적어도 28,000원도 사실 0.8배 수준은 아니니까. 네. 예, 앞으로 실적 좋아지면 또 밸류는 더 낮아질 거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제 처음 이제 지난번 1차 상승 이후에 좀 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지주사 중에 뭐 골라볼까? 네, 코오롱도 놓쳤고 그다음에 SK도 못 샀고 예.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손절 가격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절가는 좀 짧게 19,000원 깨면 이제 흐름 깨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9,000원으로 잡고 있고요. 예. 여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를 이제 처음 나왔을 때도 추천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토마토 아침 프로에서 예. 근데 그때도 19,000원을 잡아드렸는데 19,000원은 안 깼습니다. 네. 예, 2만 원 정도에서 오늘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는 좀 이어갈 수 있다. 19,000원 깨면 일단 끊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주사. 지금 뭐 못 따라가신 분들에게 한 가지 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노루홀딩스를 추천을 해주셨고. 자, 김민주 전문가께서는 반도체입니다. 상대적으로 최고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꼽아주신 이유는요? 네, 뭐 아까 자막이 뭐 DI로 좀 나가긴 했거든요. 예, 예. 숨기고 싶은데 뭐 DI 쪽은 한미 반도체가 맞고요. 사실은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는 듯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DI라든지 뭐 코미코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TLB까지 최근에 뭐 흐름이 좋았고 오늘 두 달 모두 흐름이 좋았고요. 예. 자, 한미 반도체가 올해 주목했던 것 중에 조금 덜 갔어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조금 관세 때 두들겨 맞고 4월 9일에 58,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하반 경직성이 이 8만 원대 좀 계속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뭐 어찌됐건 대외 변수는 있으니까 잘 이겨내셨고 주가는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뭐 9만 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SK하이닉스 쪽에서 멀티밴더 가져간다고 하니까 사업의 논리상 당연한 거고 멀티밴더 가져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한미반도체 한 표를 행사했거든요. 최근에 대차 잔고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결국은 이제 변곡을 앞두고 더 갈 수 있느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뭐 나무랄 데 없고요. 그리고 아직 하나세미텍이 한미반도체를 넘어가기란 좀 큰 산이 있습니다. 소송 부분에 관해서도 보정명령서가 있었는데 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HBM4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K하이닉스 쪽에서 샘플 공급이 엔비디아 쪽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퀄테스트 통과했던 내용이 있어요. 일부 언론사에서. 예. 초도 물량이 나갔다. 거짓말이고요. 좀 글을 쓰실 때 기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물량이 나갔다고 하는데 엔비디아에서 지금 엔비디아 고객에 샘플 물량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초도 물량이 아니죠. 물량 출하는 된 적이 없고요. 퀄테스트용, 뭐 테스트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만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수율이 잘 나오는 쪽에 엔비디아가 결정을 해서 멀티밴더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어찌됐건 SK하이닉스의 HBM4에 한미반도체는 주력으로 함께 가고 있다. 예. 이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본도의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그 실버 피닉스 전담팀을 가동했다는 뉴스플로우도 있었습니다. 고객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유지 보수 강화를. 그렇죠. 좋은 쪽이고 2026년에 해외 매출이 이제 66% 전망을 했거든요. 역시나 반도체가 수출 종목인데 예. 내수보다는 해외 매출이 높다는 것은 중요 포인트가 온 것 같고요. 단지 뭐 한미 반도체 중장기 투자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HBM4에서 뭐 가칭으로 HBM5라고 하겠습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무어의 법칙처럼 월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 3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도에는 적어도 앞자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증권사의 목표가에 거의 저도 동의하는 쪽입니다. 예. 보통 11만 원, 12만 원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실적 밸류 모두 양호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대차장구만 감소된다면 무난하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변곡점이 지금 9만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예. 뭐 SK 하이닉스 양 쪽에서는 조금 더뎠습니다. 뭐 삼성전자 형들이야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쌀 때 사놓는 게 맞다. 저는 1차 목표가를 일단 드리도록 하고요. 네. 1차 목표가는 가볍게 업사이드 한 12% 정도 10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고 싶지는 않은데 영업이익률 40%짜리를 트레이딩을 한다. 참 이것도 별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투자 관점을 권장드리고 싶지만 방송이다 보니 손절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2,000원 제시하고요. 1차 목표가 1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추천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건희 대표의 추천주는 지주사 중에 하나 꼽아봤습니다. 노르홀딩스죠. 매수가는 시초가로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까지 바라보시고 손절 가격 19,000원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주 전문가의 추천주는 한미 반도체로 가지고 오셨거든요. 목표 주가 일단은 1차적으로 10만 원까지 바라보시고 손절 가격 82,000원 잡아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선택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두 종목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텐데 지금 바로 진단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금수전님의 종목인데요. 메타바이오메드 살펴봅니다. 6,100원에 1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신고가 날 때까지 들고 가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죠. 현재 주가는 5,820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 순으로 봤을 때 최근에 진입하신 것 같거든요. 자, 이건희 대표님, 메타바이오메드 비중을 더 늘리실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추세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는 봉합사라든지 뭐 치과 치료제 관련된 소모품 주로 많이 하는 회사인데. 예. 밸류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고요. 지금 현재 올해 실적도 작년보다 이제 좀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보시면 월봉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 예.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를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달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 충분히 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만큼 예상했던 실적만큼 나올 수 있느냐. 네. 라는 게 이제 좀 뭐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분기 실적별로 좀 체크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좀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일봉 보시면 최근에 거래가 터지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 2분기 실적이 뭔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다. 네. 그러면 저는 뭐 그 가격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좀 한 20%까지 늘리셨다가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이 중요한 거는 뭐 바이오 업종이긴 한데 사실상 뭐 엄청난 빅 이벤트를 가져갈 거라기보다는 꾸준히 이제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시장을 확대를 어떻게 하느냐. 약간 의료 미용기기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지만 좀 확인하시면 저는 충분히 뭐 한 7,000원대까지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타바이오메드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7,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을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앞서 살펴봤던 메타바이오메드와는 주가 흐름이 정반대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써니님의 종목입니다. 사마 알미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73,500원입니다.
이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10% 비중 갖고 계시는데, 다 아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2차전지 소재로 부각되면서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김주 전문가님, 사마알미늄 주가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그 이전에 급등이 나와서 다 올렸던 거 지금 다 뱉어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얼티엄 셀스 알루미늄 박이 이제 화두가 좀 되면서 갔던 쪽인데 예. 일단 그 진입을 본인이 하셨다면 기술적인 건 사실 나무랄 데는 없어요. 뭐 제가 보니까 주봉 기준으로 좀 하시면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실력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이제 설정돼 있는데 결국은 이 차트리스트들의 이제 문제거든요. 예. 이제 펀더멘털적인 분석과 그 차트리스트들과 이제 펀더멘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늘 이제 뭐 경쟁 관계이긴 해요. 근데 주력의 본질은 이렇게 말하죠. 주가에 선반영되었다. 예. 그 차트리스트의 어떤 형태로든. 근데 저는 뭐 동의할 수 없고요. 후행적 요소가 있고 선행적 요소가 있죠. 그러면 사실상 악재가 녹아있던 그 후행적 요소의 시점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사실대로 보게 되면 뭐 2023년에 사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2024년 작년 5월경에 이제 사셔가지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예.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고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적자를 찍었기 때문에 기왕에 계속 흑자를 찍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쪽이었는데 2023년부터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1분기에는 어땠느냐? 올해도 1분기에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최근에 그 돌직구로 때려서 2차 전지 쪽은 저는 LFP나 전고체 어떤 매매 관점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최근에 뭐 관심 드렸던 뭐 우신 시스템이라든지 몇 개 뭐 한농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양극재 단도 저의 인내심은 이번 달까지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거 손절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전문가분들이나 애널리스트도 반성해야죠. 내 종목은 이거 손절하겠어요? 현실입니다. 보유하시고요. 예. 이건 뭐 지금 손절하기에는 지금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거는 그 성인지 감성이 없는 분들이죠. 이건 뭐 기술적인 분석을 좀 놔두고 지금은 보유 의견이 맞을 것 같고 일단 하반 경직성은 이번 달까지는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으로는 만들어졌다는 그런 증거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최대치로 일단 이 주가가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4만 원을 주가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업 내용 자체가 없죠. 그나마 2차 전지에서 실적이 있는 쪽이 PNT, CIS, 우신 시스템 몇 개 안 돼요. 네. 손해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내지는 돈이 없다면 어떻게 여기에 돈을 투입시켜서 비중 단가를 낮춰서 잘 탈출할까? 내지는 어떠한 투자 계획 확보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상담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반 경직성을 확인하는 가격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13,000원에서 레인지 범위 14,000원 정도를 타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다음 주에 양봉 전환이 뭐 도지형 내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파동 모양이나 이동 평균선으로 참고를 합니다만은 캔들 모양으로 월봉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환된다면 과감하게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추가 매수의 자금의 운신의 폭도 1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여기에 돈이 투입되면 2, 3년은 묶인다. 아하. 이런 결과물을 가지면서 예. 자금의 투입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전문가가. 네네. 그런다면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일단 단가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 기간 확보. 세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반등선에서 탈출할 것이냐.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먼저 권장해 드렸으니까 예.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의 일단 단가 낮추는 작업을 먼저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고민이 깊어지는 종목입니다. 단가를 좀 낮춰가는 전략을 어쩔 수 없이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기간을 좀 여유있게 길게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네요. 써니님의 사마알미늄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을 볼 텐데, 여기 또 완전히 또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슈팅스타님의 종목. 이 붉은 반도체라는 얘기를 요즘에 내놓고 있죠.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만드는 회사죠. S&D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88,600원, 10%. 와, 이 위치에서 오늘 23%를 뽑아 올립니다.
13만 7,500원까지 갔거든요. 자, 이건희 대표님. 최근에 여기 그 리포트 제목이 멈출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진짜 안 멈추네요. 일단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 제일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면 계속 고점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예. 근데 고점 만드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률도 늘고. 예. 그러면 지금 납품하고 있는 삼양식품에 이제 불닭 소스 만드는 회사라는 건 다 아시고 투자하셨을 텐데. 예. 지금 삼양식품이 이제 농심과 이제 비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심은 좀 안 올랐으니까 농심 사면 어때?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예.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물론 이제 농심도 나름의 이제 전략으로 올라가겠지만 농심 영업이익률 6%입니다. 6%. 네. 삼양식품은 지금 20%가 넘었습니다. 이게 수준차가 많이 나는군요. 23% 올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들면 만드는 대로 다 팔린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밀양 2공장이 6월 11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핫했던. 예. 그럼 물량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S&D도 같이 지금 그 삼양식품 오늘 6.9% 올라오면서 S&D도 급등을 했는데 삼양식품 지금 PR이 이제 선행 PR 보면 한 20배가 조금 안 되게 19배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형성을 했는데 S&D는 11배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 스프 만드는데 예. 한 17% 나옵니다. 그래요? 예, 영업이익률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고 있죠. 불닭 소스만 지금 따로 판매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예. 물론 이제 이게 삼양식품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이 혼자만 먹지 않는다. 네. 예, 같이 잘 나눠 먹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건 조금 더 뭐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밀양 2공장이 이제 6월 11일에 가동했으니까 사실 이제 한 일주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가동되고 있다는 거를 주가가 보여준 거죠. 예. 근데 지금 그거가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3분기 실적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번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 뭐 8, 9월 정도의 8, 9월에서 한 10월까지는 끌고 가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예.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진단을 해주시는 동안에 잠깐 슬쩍 봤더니 채팅창에 이 슈팅스타님이 와이프분은 삼양식품을 들고 계시다고 그래요. S&D와 삼양식품 함께 지금 이 감안을 해두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잘 대응을 잘하시고 한번 익절하고 다시 매수한 가격이었군요. 앞으로 연말까지 수익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슈팅스타님의 S&D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종목을 하나 더 갈 텐데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35,300원요. 비중은 10%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손실이 좀 나와 있는 구간인데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해야 되나 아니면 예. 기다려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스코텍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 오스코텍 어떻게 합니까? 회원분은 목소리를 시청자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남성분인가요?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요? 아주 차분하게 좀 받아주셨네요. 일단 그 기술적 완성도나 고뇌한 부분은 충분히 느껴지고요. 적어도 HTS 열어봐서 렉나자에 대한 로얄티라든지 마일스톤이 본격적으로 증가되는 해가 올해부터니까 예. 이러한 고뇌와 고충이 좀 묻어난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가격이 35,300원이에요. 좀 뻗을 때 달려가신 건가 아니면 예전에 좀 사셨다가 오랜 시간 좀 보유하신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한 가을쯤에 네. 8, 9월쯤에 사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밑으로 좀 내려온 걸 다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다 버티고 이 가격에 와 있는데 추가 매수를 좀 하셨어야죠. 예. 일단은 어찌됐건 렉나자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유한양에서의 안센으로 이어지는 렉나자를 이야기할 때 원 개발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제 마일스톤하고 로얄티가 수령되는데 폭발적으로 내년에 지금 1,000억 넘게 영업이익이 측정돼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로얄티나 마일스톤이 주류고요. 그러면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가 내년에 폭발적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요. 단지 이제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면 예.
그 주가가 이제 선반영되는 시점이 6개월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슬슬 시작될 텐데 요거는 내년까지는 잡으셔야죠.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 대비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내년에 이제 최대어 쪽으로는 SK바이오팜이나 셀트리온 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큰 쪽으로는 작은 쪽으로는 오스코텍도 나쁘지 않은 쪽이에요. 뭐 곁다리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이프릴 바이오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가 좀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자금은 묶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 예.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 트렌드가 뭐 지주사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금융지주, 예. 약간 저PBR 가치주의 형태가 부각되는 쪽이니까 그렇죠. 여기로 자금을 확실히 넣었을 때는 매매 관점은 안 되세요. 과감하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뭐 35,000원 잡고 27,000원 잡으면 단가가 3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31,000원은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거는 수익이 안 난다는 부분은 고민을 하지 않고 답답하실까봐. 예. 다른데 막 뻗어가는데 상법 개정하고 뭐 반도체도 가고 뭣도 가고 하는데 여기 이제 뭐 고PBR이니 고프리미엄이니 등등 이러면서 주도력이 형성이 안 될까봐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오늘 시장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GLP-1 종목들 막 지금 상한가 직행하고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저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이제 하반 경직성 한번 확인을 해드릴 텐데 예. 이 정도면 다지기 정도는 끝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에 뭐 매크로적인 충격파는 없을 것 같고요. 대변수적인 충격파는 있을 수 있죠. 뭐 특히 이제 중동 리스크라든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신압으로 한 20%까지는 올려도 무방할 것 같다. 기관의 목표가는 5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예. 일단 단가를 31,000원 정도 낮추면 기본적으로 한 4만 원까지 달려보고요. 투자 관점이니까 4만 원까지 달린 다음에 충분히 작년 8월에 있었던 거래량 쪽이니까 가능해 보이거든요. 뭐 5,000피 간다는데 4만 원 못 달리sob니까? 4만 원 가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상담을 받아서 채택이 되신다면 그 이상의 추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추가 매수 의견 1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만 원까지 한번 일단 단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실장님 추가 매수 OK 사인 떨어졌습니다. 일단 매수를 더 해보시고 4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오스코텍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지금 슈팅스타님께서 조금 전에 종목 진단 받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주고 계시네요. 자,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약간 좀 뜸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 받고 있거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바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참사랑님의 종목이네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 가격은 15만 원이고요. 10%입니다. 역시 SK이노베이션도 손실이 꽤 큽니다. 현재는 1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자, 이고래 대표님, SK이노베이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참 이것도 아까 김민희 대표님 뭐 하셨던 사마 알루미늄이랑 별 차이가 없죠. 네네. 네, 지금 한 4년째 내리 빠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심지어 이제 정의로 번 돈을 2차 전지가 까먹는. 예. 그래서 지금 적자로 가 있기 때문에 물론 PBR은 지금 0.5배 밑으로 빠져서 뭐 0.5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그게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봉 보여드리면 예. 뭐 이게 거의 바닥은 한 7만 원대니까 7, 8만 원대니까 지금 9만 원이면 뭐 그닥 그렇게 지금 더 빠지기는 좀 어려운 자리까지 내려왔다. 뭐 이렇게 희망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일단 지금 정유 사업은 지금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살아날 거냐, 2차 전지 언제 살아날 거냐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 대부분 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중국의 저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 경쟁력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차들이 대부분 중국 배터리를 다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보면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그 IRA 관련된 이슈,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아직 상원에서 계류 중이죠. 네. 근데 그게 뭐 통과가 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폐기가 되든
뭔가 확실해져야 된다. 예,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것만 좀 해소가 되면 단기간에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네. 15만 원까지의 반등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한 적어도 한 13만 원대까지 12, 3만 원대까지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15만 원이면 그렇게 엄청 비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네. 물리신 분들 치고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고 한번 빠져나오실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10만 원 돌파할 때 사서 좀 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아마 미국의 정책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확정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상원 의원들이 보면 이렇게 통과 안 시키고 뭐 답도 안 주면서 막 6개월, 1년씩 끌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다. 그러니까 그럼 변수가 되겠군요. 예, 그 변수를 항상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다른 거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뭐 보조금을 진짜 깎든 뭐 아니면 뭐 다시 예전처럼 주든 뭔가 결론이 나면 예.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반등은 나올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행인 건 SK이노베이션 뭐 정유 쪽은 다시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에너지 관련된 종합 회사로 뭐 발돋움한다라고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ESS부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기 때문에 예. 데이터 센터 이슈가 또 붙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워낙 큰 이제 그 빅동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죠? 예, 이제 지금은 예전에 너무 핫했는데, 예, 전지 공장들을 가동률이 지금 뭐 30%도 안 되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그게 좀 회복이 된다라는 것도 좀 보여줘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이슈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뉴스가, 좋은 뉴스가 좀 나오면서 해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10만 원 돌파할 거거든요. 그때 조금 담으셨다가 오히려 이제 단기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은 한 12만 원 목표가 그러니까 매수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한 12만 원 돌파하면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SK이노베이션 15만 원까지 바라보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원을 돌파하게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좀 낮춰보시고 12만 원대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네요. 참사랑님의 SK이노베이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가보죠. 인생 찬가님의 종목입니다. 에이벨바이오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61,500원이고요. 15%입니다. 현재 주가가 7만 원 위니까요. 이쪽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매수한 지가 딱 한 달 됐습니다. 요즘 빠지기만 하고 소외된 느낌인데 그냥 매도하는 게 나을지 매도 가격 진단 부탁드려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김인준 전문가님, ABL바이오 뭐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때문에 비교가 되시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어려운 거 오늘 질문 주셨네요. 신고가 영역에서 봐도 예. 이제 뉴욕 거래소 가게 되면 그 전 세계 ETF 추정 지수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도 비상장 회사인데 하나 그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뉴욕 거래소 초청받아서 갔다 왔는데 예. 이건 사실상 이건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 이게 많이 하거든요. 그 뭐 대입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 그 신고가 영역의 적중률이다라고는 비공개하겠습니다. 네. 비공개하는데 거의 미지의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딱 한 달 되셨는데 왜 좀 지지부진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뽑힌 지가 보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 3일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상법 개정 계속 뭐 가치주, 지주사 이런 것들 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었죠. 네. 근데 저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창가님이. 왜냐면 제가 이 종목 여러 번 추천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수익 크게 안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번 정도 잘라 먹었는데 한 5, 60%? 왜냐면 제가 매매한 이후에 비상계엄 터졌거든요. 무서워서 못 가죠. 예. 여기 갈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랩바디 T에서 그랩바디 D로 넘어가는 뭐 사노피 GKS 향까지 대박 속칭 그 플랫폼 중에서 이제 ADC로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준 부분인데 앞으로 뭐 ABL바이오는 이제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 같아요. 기대감이 워낙 네. 큰 종목이죠. 아까 제가 한 1분 정도 뭐 미리 이 종목을 좀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매도가를 물어보셨으니까 예. 일단은 그 매도의 흔적은 없습니다.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 때 고점 찍고 좀 내려오고 눌림목 반등할 때 이제 파는 게 전형적인 어깨에서 파는 건데 주가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 부분을 챙기려면 고뇌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딱 매매 관점에 이 5월에 사셨어요.
21선 붙어서 흘러갈 때. 근데 이제 장대 양봉이 터지고 지지부진하게 좀 밀리니까 힘든 거죠. 예.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하시고 싶다고 하니까 지지부진해서 뭐 챙기는 전략도 맞겠죠. 여기서 뭐 20, 30% 챙겨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매매로 수익 내면 되는 쪽이니까. 여러 가지 그 매도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는 피보나치 기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각각의 피보나치 기준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61,500원에 샀고 고가가 84,000원이거든요. 피보나치의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66%의 눌림목을 넘어가게 되면 반납하게 됩니다. 기대 수익률을.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면 넉넉하게 잡아서 69,000원이 부러지면 힘듭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 단숨에 내려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69,000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고요. 아주 그 익숙한 스캘퍼, 분봉으로 타이밍을 좀 쪼개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69,000원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60분봉의 모습인데 여기가 지금 약간 이동평균선이 7만원 아래권이에요. 60분봉에. 여기가 무너지면 챙기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종가 기준으로 강하게 69,000원을 이겨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간다. 그러면 신고가 도전하면서 신고가 돌파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나는 나가겠다. 네. 너네들끼리 폭탄 돌려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익절가 69,000원. 그리고 익절가 지켜내고 올라가면 84,000원 돌파 시에 우리 시청자님 원하는 네. 시간에 파시면 된다. 수익 축하드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ABL 바이오를 살펴봤습니다. 수익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을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보죠. 네, solda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이브인데요. 하이브요? 네, 34,000원에 10%입니다. 아, 30만 4천 원에 10%요? 예. 혹시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2년 정도 되셨나요? 네, 되게 오래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몇년 됐는데, 예. 몇 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이제야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수익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맡겨볼게요. 자, 예. 그럼 이건혜 대표님,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이거 몇 년 됐다고 하시네요. 한 2년 전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수익 제대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예. 이게 굉장하신 거죠. 2년을 기다리신 예. 거니까 이제 방시혁 의장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은지 아니, 예, 근데 지금 엔터는 분위기가 좋죠. 네. 다른 종목들 이제 뭐 조방원 같은 경우가 조금 쉴 때 네. 엔터가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신고가 계속 써요. 예, 엔터나 뭐 지금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때 조금 주도주들이 쉴 때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예, 근데 하이브가 지금 거의 전고점 부근에 왔는데 그게 이제 2년 전에 사셨던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더 갈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이제 BTS가 다 전역을 했죠. 네 명이. 네네. 예. 전역해서 뭐 사고나 뭐 시계부터 얘기하고 뭐 난리가 났던데. 그날 이제 31만 3,500원 고점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예. 여전히 지금 하이브 그러니까 2분기부터 실적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방시혁 의장이 뭐 그 전에 이제 하이브 상장 전에 있었던 이슈로 한 4천억 정도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하이브 당시 지금 하이브랑 그닥 그렇게 관계는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 저는 뭐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BTS가 공연해서 지금 공연 티켓 하나가 미국에서 보통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비싸요? 예, 우리나라도 한 30만 원 하죠. 예. 근데 보통 그 아레나들이 한 5만에서 한 6만 명씩 들어가거든요. 네. 대충 계산해 보면 뭐 BTS가 좀 돌면 네. 그냥 매출이 조 단위로 찍힙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예. 전역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올해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왔는데 저는 뭐 한 40만 원까지는 열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예. 또 중국발 이슈도 계속 있는 거죠. 그럼 뭐 BTS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예. BTS 말고도 여러 이제 그 레이블들이 있으니까 뭐 아티스트들이 워낙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좋은 게 이제 하이브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미니진 씨 관련된 이슈는 이제 거의 해소된 걸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악재보다는 뭐 호재가 더 많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방시혁 의장 관련된 논란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진짜로 옛날에 카카오 의장처럼 붙잡혀 간다든지 뭐 이러면 또 커지지만 않으면 예, 그런 이제 돌발 악재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40만 원까지는 보는데 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네.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님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요 수익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4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하이브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증권통 AI 뉴스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2,940선을 회복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에도 불구하고 증권가 호평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삼성 SDS가 AI와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으로 급등했습니다. 홈플러스 소유주 MBK 파트너스가 회사 매각을 위해 지분 2조 5천억 원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오늘장 반등했습니다. 중동 분쟁을 단기성 악재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란이 취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보복 조치 가능성이 낮고 그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동 교전이 나흘째 이어지며 대공방어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국내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 방산업체가 단기적인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940선까지 오른 건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파머리서치가 인적 분할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증권가 호평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13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을 발표하며 주가가 17.11% 급락했는데요.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분할로 인한 단기적인 불확실성보다 신설법인의 실적 성장성과 기업 가치 회복 가능성에 주목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대체불가 투자처라는 포인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과 함께 일정 기간 조정 이후 전략적 매수로 대응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LS증권 또한 스킨부스터 제품인 리쥬란의 글로벌 성장은 여전히 초입 단계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4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파마리서치의 지분 약 1%를 보유한 머스트 자산운용이 이번 인적 분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번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가 아닌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인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중복 상장을 추진해 기업 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주가는 5.65% 상승한 45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함께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AI 정책 구상과 실행을 이끌 AI 미래기획수석으로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센터장을 임명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하정우 수석이 삼성 SDS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이력이 알려지며 삼성 SDS가 오늘장에 급등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훈풍도 더해진 것으로 함께 풀이되는데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실은 앞서 지난 13일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기업인 서클 주가가 25% 급등했다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의 훈풍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SDS는 21.65% 상승한 16만 6,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파산을 막기 위해 M&A를 공식 추진한 가운데 최대 주주 MBK 파트너스가 보유 주식을 전부 무상 소각하겠다고 밝히며 인수성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와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회생법원에 인가전 인수합병 승인을 요청했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MBK가 홈플러스 지분을 포기한다면 새 인수자와 협상에 따라 매각가가 1조 원 밑으로 내려갈 여지가 생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인수 후보자로는 네이버와 GS그룹, 하나그룹 등 유통 관련 대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상법 개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인수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의 주요 증시 뉴스 짚어드렸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증권통 AI 뉴스에서도 정리가 된 내용이지만 코스피 오늘 종가상으로 2,950선에 다가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000포인트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장 초이스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내일장 초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도 뭐 제가 지주사들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예. HD현대가 뭐 12%, 코오롱이 한 15%씩 올라가면서 이제 지주사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좀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지금 뭐 4,000포인트, 뭐 5,000포인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전체 PBR만 올려도 그 정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확산되는 거,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AI 지금 영화배우 하정우 씨보다 더 유명해진 지금 하정우 씨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네요. 예, 뭐 40대 젊은 인력 그런데. 예. 77년생이 젊죠. 예, 아직은 40대니까. 젊죠.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주도를 한다라는 부분. 연봉이 못해도 몇십억은 되셨을 텐데, 근데 지금 한 차관이면 차관급이거든요. 가면 한 1억 2천 줍니다. 돈 포기하고 가신 거죠. 명예를 위해서. 예. 그만큼 이제 그랬다는 거는 수장을 정했다는 거는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헤드쿼터를 만들고 진행을 하겠다. AI 100조 투자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김민준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 SDS라든지 LG CN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이제 대형주 쪽으로 지금 몰렸죠. 네이버도 일부 올라오고 카카오도 일부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제 오픈AI가 우리나라에 이제 법인 세운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AI 쪽에 드라이브 걸려서 수혜주들을 찾는 노력은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뭐 보안주 조그마한 거 이렇게 막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 실제로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좀 큰 회사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까 이제 뭐 좋은 거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오늘 한미반도체를 갖고 나올까 노루홀딩스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요? 예, 겹칠 뻔했네요. 한미반도체 썼으면 예, 다시 쓸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HBM 관련주 반등을 주목해봐야 된다. 지금 오늘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전고점에 거의 다 왔죠. 맞습니다. 예, 장중에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248,500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연말 안에 뭐 28만 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30만 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가 지금 살아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가고 오늘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면에 빠졌죠. 밀렸죠. 하이닉스가 5% 올랐는데 오히려 지금 빠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HBM 시장에 들어와 있느냐 못 들어와 있느냐가 굉장히 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1분기 때 벌써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쳤습니다. 네, 1위 됐죠. 네, 메모리에서 지금 1등 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그 HBM 관련된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가 됐든, 뭐 PSK홀딩스가 됐든, 뭐 테크윙, DY 많죠.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반등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주도주가 계속 조방원만 갈 수는 없고. 네,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쪽이 좀 쉴 때, 이쪽이 또 다시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큰 형이 먼저 나갔으니까 네, 또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준 전문가의 내일장 초이스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이건희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공이 동일합니다. 조선 조방원이 지금 매도의 낌새는 별로 없어요. 속도적인 쪽은 거기서 어찌됐건 대량 그 매도 거래량들이 좀 출회돼야지만 자신 있게 조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추세가 우상향 쪽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 이런 평도 있습니다.
방산 종목들 지난주에 조선 돌았고 방산 종목들이 중동 지정 확정 리스크로 모멘텀 반등을 했으니 예. 이게 일단락 된다면 그 모멘텀에 반등에 따른 상승분은 내놔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는 쪽이고요. 아까 이건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내일부터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회의가 있어요. 네. 뭐 어찌됐건 삼성전자 양의 밸류 체인이든 HEBM 쪽이든 양사 수혜를 모두 보는 쪽이든 예. 뭐 이런 쪽들은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안에 이제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좀 단단한 쪽 실적이 단단한 쪽 뭐 코미코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나는 예. 진짜 대박 한번 노려보겠다. 어허. 삼성전자가 HBM4 갑자기 10나노에서 해내서 대박 노려보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양 밸류 체인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고루고루 섞어놓으면 제일 좋겠죠. 중동 리스크는 우리 좀 확인해보죠. 심상치는 않은데 확정기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금리나 못합니다. 확정기로로 가게 되면. 그리고 눌림목이 언제든 진행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 눌림목 겁내지 말고 기회로 삼자. 지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나 매매 기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역시나 이제 공의 관심은 이번 주의 테마 쪽은 소비. 주력은 반도체 그리고 해치 전략으로 지주 금융 섹터 관심 가져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전략까지 해서 두 분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당세리 초이스 오늘 순서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